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헤드라인들 있잖아요. 그 너머에는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글로벌 분쟁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이 사건들,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위기일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3분의 2, 그러니까 66%가 이란과의 전쟁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멈추질 않는 걸까요? 이처럼 명백한 국민 여론과 정부의 행동 사이에 벌어진 이 간극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옛날에 클라우제비츠라는 아주 유명한 군사 이론가가 있었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전쟁이 계속되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요, 세계 최강의 군대도 있고 어떻게든 전쟁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국민의 의지가 빠져 있습니다. 원본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텅 빈 자리를 무언가 다른 거대한 힘이 채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적인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쟁이나 금융붕괴 같은 이런 거대한 위기들이요, 그냥 어쩌다 보니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 전제예요. 아, 이 슬라이드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가 뭘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고객들한테는 이 상품이 엄청 안전하다고 꼭 사라고 홍보를 했죠. 그런데 뒤로는요, 바로 그 상품이 망하는 쪽에 어마어마한 돈을 베팅했습니다. 이건 위기를 예측한 걸 넘어서서 아예 고객들을 위한 위기를 직접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기 혐의로 낸 벌금이 당시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위기로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그야말로 푼돈이었던 겁니다. 원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그냥 위기를 읽은 걸까요? 아니면 위기를 만든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배경에는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이젠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상상도 안 되는 국가 부채가 있는 겁니다. 39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국채 이자로만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쓰고 있어요. 와, 이 대비 정말 극명하죠. 이게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맹국들이 전쟁 비용의 대부분을 같이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모든 부담을 미국이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그냥 돈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무역로를 미군이 지켜준다는 일종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건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이 이익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진짜 엔드게임, 최종 목표는 뭘까요? 이 자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이 이제 글로벌 제국을 포기하고 자원이 넘쳐나고 기술적으로 앞선 북미 대륙이라는 거대한 요새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일종의 전략적 후퇴인 셈이죠. 바로 이 도발적인 한마디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 외교 정책의 완전한 전환을 상징합니다. 더는 다른 나라를 위해 우리 돈과 군인을 희생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역사적인 대전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 세계의 바다를 지켜주던 보증인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고립주의 강대국으로 80년 만에 모든 게 뒤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근데 이게 그냥 허황된 구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왜 이 전략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식량과 에너지가 남아 돌고요. 여기에 캐나다의 물과 광물, 멕시코의 노동력, 그린란드의 히토류까지. 이걸 다 합치면 말 그대로 바깥 세상과 문을 닫아 걸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물리적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주체의 초점에 맞춰보겠습니다.
원본 자료는 이 모든 변환을 설계하고 있는 배후로 선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 엘리트 계층을 지목합니다. 이 한 문장, 이 새로운 엘리트들이 가졌다고 하는 핵심 사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나는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불신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자료는 이걸 신반동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을 이끄는 정치 철학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민주주의는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니까 그냥 유능한 CEO 한 명이 회사 경영하듯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지가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먼저 돈과 영향력을 쌓고, 그다음 자기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기술로 정부의 데이터와 군사 AI 같은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는 거죠. 이건 그냥 로비 활동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의 핵심 신경망을 직접 장악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결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자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구도, 바로 좌파와 우파의 대립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19세기 공화당은 보호무역을 외쳤는데 20세기 후반에는 완전 정반대로 자유무역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같은 라벨은 그냥 텅 빈 그릇 같은 거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물을 채워 넣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좌우의 싸움이 마치 한 편의 연극 같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관객인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다 뺏기는 거죠. 진짜 중요한 권력 투쟁은 정작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자료가 말하는 궁극적인 주장이 바로 이 그래프 하나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분열선은 좌냐 우냐가 아니라 이 판의 구조를 보는 사람과 그냥 쇼를 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그 마지막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설계도를 읽고 판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맞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냥 따라갈 것인가, 바로 이 둘의 차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부와 권력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설계된 위기는 단순히 돈만 옮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이 시스템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권력 자체가 이동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구조를 읽어내는 이해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재설계되고 있는 세상에서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설계도를 읽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쇼를 보는 사람인가요?